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합격의 원인이 뭐고 불합격이 원인이 뭔지 좀 더 사장님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답안의 변화라든지 패턴에 좀 부족하다. 또 문제 위주로 암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수가 안 나오죠. 59점, 58점, 그렇죠? 그래서 이 합격선을 넘어가려 보면 우리가 이 합격선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뭐가 필요할까? 어떤 전체적인 공정이 부족하지 않나? 또 그에 대한 전체 공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 내 답안 작성이 부족했겠죠. 왜? 나름대로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시간에 맞춰서 답을 작성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좀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겠죠. 그 다음에 용어라든지 어떤 주관식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 다음은 어떤 2% 시험 하루 전 아니면 일주일 전, 보름 전, 한 달 전부터 불안합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뭔가 그래서 나름의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지만 마지막 하루 전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그죠? 경험해 보셨을까 할 겁니다. 그래서 막상 시험장 가서 문제를 부딪혔을 때 풀긴 풉니다. 그죠? 하지만 마지막 한 문제 아니면 시간 내에 답안지를 작성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렇습니까? 제 생각이 틀렸는지 지금 합격하시고 기술사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 또 내가 시험을 보고 느낀 그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투자한 만큼의 어떤 보상, 그죠? 그리고 꾸준하게 내가 2%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어떤 답안의 패턴 변화 쭉 넘어가 버릴 수 있게끔, 그죠? 자,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첫 번째 시험 후 합격자 발표 후에 무방비 상태,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8회 때 시험을 보고 119회 때 준비를 하는데 약 15일 아니 약 45일 정도가 무방비 상태로 지내다 보고 다음에 나는 이번에 합격했어, 안 되시죠, 결과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공정 정리의 어떤 부족, 거의 7, 80% 이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합격의 장판지 서브노트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합격자 수기에서 서브노트 자판기, 그죠? 자기만의 자판기를 준비를 하셔서 준비해 놓으면 용어든 서술형이든 시간 내에, 왜냐하면 답안 작성 구도를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용어 해설의 자신감 부족이죠. 첫째 시간입니다. 13문제 중에 10문제. 참, 첫째 시간을 잘 보면 끝 2, 3, 4교시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도 있는데, 좀 첫째 시간에 13문제 중에 보통 7문제, 그죠? 8문제? 뭐 8문제 충분히 10점 최대한 점수를 많이 맞으면 큰 타격이 없겠지만 좀 부담감이 오겠죠. 그래서 반드시 13문제 중에 10문제 선택하는데 10문제 중에 3문제 내지 2문제 정도는 시사성 또는 조금 특이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 문제는 어떻게 풀겠어요? 자신의 만들어놓은 그 어떤 공정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거에 활용을 해서
정의, 그죠?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림도에, 그 다음에 시공식 유의사항,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름대로 그 그림, 조금, 아니면 프로그 차트라든지 특성 요인도, 이런 부분을 채워서, 가면, 8문제 좋은 점수 받고 2문제 좀 점수 적게 받았다고 해서 합격을 못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시험 1개월 전에 마지막 정리, 요게 부족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죠? 불합격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험 5주 전에는 반드시 자기만의 자판지를 정리, 전체 공정,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시사성, 또 기출문제, 정리 요약분을 한 번쯤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면, 시험 3주 전, 아니면 한 달 전에 똑같이 시험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똑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똑같은 시간 내에 문제를 작성을 해서 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이 적응 연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한번 하신 거다고 안 하신 거다고 저는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제 박경순 건축시공기술사의 합격의 자판기에 들어오시면 모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불합격 요인이 가장 원인은 뭐냐면 시험을 보고 다음 시험 보기 전까지 나는 합격했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다시 이번에 다음 퀴즈 만약 예를 들어서 120회 지나고 121회를 준비를 해야 돼. 이거를 악물고 내가 부족한 부분만 정리하고 발표 후고 다시 3개월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공부를 준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큰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합격의 길이 좀 더 가까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공정 부족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용어 해설 계약제도부터 총론 시사성까지 약 250문제 각 공정의 대표적인 용어 해설 10문제에서 15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필수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의만큼만이라도, 그죠? 정의를 알게 되면 나머지는 그림도에, 그죠? 아니면 시공식 특기, 유의사항, 요 세 가지. 한 페이지나 한 페이지 반 정도만 작성을 해주시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정의를 굉장히 정의롭게 써야 된다. 용어는.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1개월 전에 최대한 자기의 계획을 맞춰서 시험 보기 전날까지 아무 부족분이 없게끔 준비하는 이런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들도 맞다고 생각되시면 끝나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만. 저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결과 내가 합격을 하는 것 큰 공무원 비중에 디스어포인트먼트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에 못 보면 다음에는 반드시 합격한다. 아까 전반에 말씀드린 4가지 정도 시험 보기 발표 전까지 놓지 말고 다시 계속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거, 어레이먼트, 그 다음에 컨퀘스트 충족을 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그런 마음 가지시고 컨빅션, 확신을 가지면 반드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투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끝까지 합격할 통지서까지 준비하셔야 된다. 자신과의 투쟁은 첫 번째 잡념을 버리자. 그 다음에 시간의 활용법. 그 다음에 왜 내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내 탓이다. 모든 게 어떤 일이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거지 나의 일로서 모든 걸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불합격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내 탓이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혼자보다는 더불어서 다 함께 5, 6명 정도 팀을 구성을 해서 가시면 참 빠릅니다. 6명 중에 먼저 한 사람, 두 사람 먼저 합격을 하게 되면 또 같이 보충을 해서 같이 합격할 수 있게끔, 또 다음은 내 순서대다. 내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합격을 못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 그죠? 그 다음에 give up is fail, fail is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합격할 때까지. 그 다음에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네, 도서관에서 가시면 저도 처음 했습니다. 한 30분? 잡념이생 잡념. 그죠? 그런 거를 어떻게 떨쳐버리냐, 그것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자신과의 투쟁은 잡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내가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내 탓이요, 그 다음에 더불어 다 함께 해서 꾸준하게. 그 다음에 현장도 굉장히 중요하시겠죠. 어떤 현장 관리, 그 다음에 나의 공부를 최소 1년 반은 해주셔야 합격의 길이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가족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토요일, 일요일 또 밤늦게까지, 그죠? 그러면 더 좋은 노후 생활이 보장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겠죠. 저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소장님도 공부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합격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스케줄, 우리 공정관리처럼 타임, 이 시간 관리를 잘 해주셔서 이것 또한 포기하지 않고 합격할 때까지 어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과의 약속, 하죠? 셀프 프라이머스.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전체적으로 fail is give up, give up is fail, 그죠? 이 다리가 중간에 포기가 됐으면 개통은 안 됐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상한 만큼에 대한 고통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자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는 무지무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셨다는 분은 반드시 꼭 합격할 수 있게끔, 또 공부를 안 하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공부를 해서 가질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은 어떤 자기 역량 구축에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공부 방법으로 저는 어떤 성공의 비결, 그 다음에 자기만의 정리, 암기법 정리, 그 다음에 지능, IQ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뇌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한번 보지 않으면 빠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모든 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그거는 터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30일 이내 어떤 것을 되새김, 빠져나가게 돼 있답니다. 우리 세뇌는. 그래서 30일 안에 다시 리바이벌 합한 자기만의 정리 노트, 서브 노트 한번 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봐주면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즐기면서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이거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시고, 물론 힘들죠. 즐겁지 않죠. 까다롭죠. 그렇지만 즐기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왜 불합격일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 위주의 암기보다는 답안의 변화와 패턴, 그죠?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공정의 이해, 시간 내 답안 작성 방법, 그죠? 시간 내 어떤 문제든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하편, 자기만의 서브노트, 하판의 합격의 자판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용어,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5, 6명이서 만나서 팀을, 자기 문제, 답안지 똑같은 시험장하고 똑같이 시간 내에 또 점심 먹고 4시간, 3시간 볼 수 있게끔
그걸 한번 트레이닝을 하시면 어떤 자기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무튼 여러분, 나 말씀드린 다시 한번 리바이벌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fail is give up, give up is fail. 실패는 곧 나는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래서 이 다리가 우리 영종도 다리가 완공된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축 시공기술사를 공부하게 하고 합격이 돼 있으면 안정된 노후 생활이 보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건축 시공기술을 따게 되시면 토목 시공기술사, 안전기술사, 품질기술사 최소 2개 내지 3개는 확보가 됩니다. 1개 가지고는 요즘은 힘을 못 발휘한다. 그 대신 바로 기술사, 왜냐면 어려운 문턱 모든 기초적인 문제는 건축 시공기술사의 문제가 3분의 1, 어떤 데는 3분의 2, 어떤 데는 100% 똑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 링크 걸어서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어느 학원이든 가보시면 그 관연도 문제가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면 특히 품질기술사 시험을 보시면 1년에 한 번이죠. 그러면 바로 한두 달 공부해서 먼저 품질기술사를 준비를 하셔도 바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시공기술사 3분의 반절입니다. 나오는 문제. 특히 용어는 거의 70%, 60%입니다. 안전기술사는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제가 아시는 분 역시 지금도 젊은 나이지만 지금 토목 그 다음에 안전까지 어떤 분은 4개 다 가지고 모 회사에서 확고한 위치 자기의 자리를 구축하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들 조금 힘들지만 1년 힘들어서 아니면 1년 반 힘들어서 20년, 40년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들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자료는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 합격하셨던 분들 팀워크 만들어서 같이 소장님들 시간 내서 도와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합격의 장판지를 보여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주차에 뵙겠습니다.